근데 왜 우리가 일본인의 특성 중 하나를 보면 본심을 안 보인다, 뭐 혼내를 숨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그런 건가요? 네, 실제로 살다 보면은 그래요. 진짜로 처음에 일본 그런 어떤 거에 적응이 되기 전에는 그냥 우리는 대부분 우리 한국 스타일은 이렇게 싫으면 좋고 좋으면 좋고 네.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표현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처음엔 헷갈렸었죠, 사실은. 근데 살다 보니까 내 패를 다 보일 게 손해구나 하는 걸 이제 거기서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그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말들은 참 아름다워요. 참 친절하고. 훌륭하십니다. 잘하십니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저 간지 이제 1년, 2년밖에 안 된 사람이 이제 제가 일본어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너무너무 잘한다 그러면서 웬만한 일본 사람도 더 잘한다고. 그러면은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웬만한 일본 사람도 잘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의 그 것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정말 그 이제 혼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속마음.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렇게 정말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제 흉금을 털어놓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 되려면은 물론 그런 친구가 이제 있긴 있습니다만은 정말 오랜 시간 이렇게 서로 사귀면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은 그렇게 되지만은 그런 관계 아닌 이상은 정말 서로 간에 그 불편하지 않고 지장이 없는 정도의 사이에서 이렇게 그 표현들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일본의 그 어떤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네. 일본에는 보니까 참의원이라는 게 있고 중의원이 있는데 이 중의원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국회의원 하원인 거예요. 하원이죠. 네네. 그러면 참의원은 상원. 그러니까 상원 개념이죠. 그럼 어떤 역할을 서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전쟁 전과 전쟁 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이 이제 그 옛날에 네. 명치 시대 때 처음에 국회를 개원한 게 1890년에 이제 헌법 제정과 함께 이제 국회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중의원과 귀족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황을 보필하는 이제 귀족들 세력들, 화족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중심으로 형성됐던 건데, 그게 이제 전쟁에서 패전하면서 이제 연합국의 이제 점령 통치를 받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그게 이제 바뀌는 거죠.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똑같이 중의원도 참여도 똑같이 투표로 다 뽑힙니다. 근데 이제 단지 중의원은 뭐가 있냐면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국회 해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국회 해산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임기는 4년인데 불구하고 4년 임기를 다 채우고 총선거가 이루어지는 게 지금 1947년 이후에 중의원 총선거가 25번이 있었어요. 25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만 딱 임기를 채우고 총선거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24번은 전부 중간에 임기 4년 중간에 해산 총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산 총선거를 하게 되면 역시 해산하고 나서 또 이렇게 다시 선거 투표하고 할 때까지 아무리 짧아도 한 달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참의원은 임기도 중의원은 4년이고 참의원은 6년이고 임기도 틀리고 그리고 해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상이 해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참의원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만일 중의원이 해산을 해서 국회가 형성이 안 될 때 참의원에서 의제를 논의할 수 있고 그 역할을. 네, 그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양원제라는 것이 단원제, 이론제보다는 좀 더 신중한 검토 토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토의 민주주의를 좀 더 활용하기 위한 그런 제도 설계이기 때문에 중의원에서 심의 통과된 법안도 참의원에서 또 똑같이 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법안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신속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겠네요. 여기 돼야 되고 여기 돼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쪽도 그렇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근데 참 이렇게 복잡하면서도 또 이렇게 자주 선거를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지금 아베가 속해 있는 이 자민당이
거의 뭐 60년 가까이 1955년도에 창당을 한 이후로 계속해서 그 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나요? 그렇죠. 자민당이 그 생긴 게 1955년이거든요. 네네. 1955년에 자민당이 이제 그 당시에 자유당하고 민주당하고 보수 두 정당이 합쳐서 이제 자유민주당 그걸 이제 약칭해서 자민당이 된 건데 네네. 이 자민당이 쭉 그때부터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야당으로 전락을 한 게 1993년에 약 1년 정도 기간이 있었고 네. 그리고 근데 그 당시에는 야당으로 전락은 했지만은 네. 국회 내에서는 제1정당이었었어요. 아. 단지 과반수 이상을 못 못해서. 차지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반자민당 연립정권에 의해서 이제 그 호소카와 모리히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수상으로 내세우면서 이제 호소카와 연립내각에 의해서 정권에서 이제 내려앉은 게 이제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 네. 그 총선을 통해서 자민당이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대패를 합니다. 그 당시 민주당. 우리 한국에도 잘 알려진 그 하토야마 유키오라는 그 전 민주당 수상 그 양반이 이끄는 이제 민주당이 대패를 해서 정권에서 내려오는데 그때가 2009년도가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첫 정권 교체입니다. 근데 그 민주당 정권이 애석하게도 그 장기 집권이 안 되고 3년 3개월 만에 끝나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2011년도에 그 3.11 네. 동일본 대지진이 아, 일어나고 맞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민주당 정권이 이제 정권 그 능력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정말 그 대지진이랑 같은 거 큰 국난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빨리 대처해서 그 어떤 대응을 하면서 수습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그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하고 그런 걸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가졌던 뭐 물론 그것뿐만은 아닙니다만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 희망이 굉장히 그 실망으로 바뀌면서 그러겠네요. 2012년 선거에 아베가 다시 정권을 탈취합니다. 이제 지금의 수상이에요, 아베. 그러니까 아베가 옛날에 2006년에 그 당시 이제 전후 젊은 52세 첫 수상으로 전후 세대 첫 수상으로 등극을 했다. 1년 만에 팽개치고 못해 먹겠다 그러고 팽개치고 이제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시 그 와신상담 절치부심해서 이제 그때 2012년에 다시 정권을 탈취하면서 지금까지 아베가 쭉 독주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참 재밌는 게 그 일본 수상은 막 1년 만에도 바뀌고 막 되게 자주 바뀌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베 같은 경우는 지금 막 3기 집권이 가능한 예.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아베가 일본의 인기가 아주 많은가요? 막 기본적으로는 사실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의원이 이제 물론 이제 수상은 중의원이나 참의원이나 어느 쪽에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중의원에서 제1당이 되는 그 자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총재라고 합니다. 네. 그 자민당 총재가 되면은 이꼴로 이제 수상이 되는 그런 의원내각제 특성이 있는데 물론 이제 아베가 그 2012년도 이후에 선거를 지금 해산 총선거 2번 하고 참여 선거가 2번인가 있었는데 이 선거에서 한 번도 안 져요. 그러니까 선거에 강한 거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장점이 되긴 하죠. 장점이 되긴 하는데 실제로 지금 아베 수상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요소는 그 외에도 참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원래 우리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일본 수상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바뀌고 네, 자주 바뀌었죠. 그랬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계속 되다가 2001년부터 그 고이즈미라는 수상이 이제 네. 나오는데 그 양반이 그 5년 5개월인가 그 양반도 굉장히 장기 집권한 그 수상입니다. 근데 이 고이즈미 수상이 원래 자민당 내에서도 보수 본류가 있고 보수 비주류 세력이 있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보수 본류 세력이 쭉 잡고 있으면은 우리 한국과 일본의 그 마찰이 여기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떤 세력이냐면은 옛날에 요시다 시게루라는 이제 그 전후 수상을 중심으로 한 세력인데 그 일본인 경제 성장을 최대 목표로 하면서 그 안보 문제에서는 미일 그 군사 동맹, 미일 안보 그 조약에 의해서 자기들은 이제 최소한의 군사비 지출만 하면서 경제 성장에 이제 주력하자.
라는 그 세력이 이제 그 보수 본류였었어요. 네. 근데 이 그 보수 본류들이 쭉 정권을 이어오고 그 일본 사람이 자민당을 지지한 이유도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55년 그 전후 폐허화된 상태에서 네. 이제 전후 부흥하는 시기 아닙니까? 네. 한창 50년대, 60년 되면은 물론 이제 우리 한국 전쟁이라든가 그 베트남 전쟁이라는 그 특수가 있어서 그렇죠. 굉장히 그 일본이 운이 좋은 나라예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쭉 고도 성장을 해왔거든요. 80년대까지.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뭐 자민당이 잘한다. 그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만세니까 뭐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집권을 쭉 오래 하다 보니까 자민당 내에서 굉장히 그 부패가 심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금권 정치라든가 그래서 89년도에 그 리크루트 사건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스캔들 그 주식 상장하기 전에 유력 정치가들한테 주식 나눠주고 상장하고 난 다음에 그 차이 그거를 한다든가 그리고 나서 90년에 그 사과 큐빈이라고 하는 그 큰 택배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불법으로 그 당시에 그 자민당 부총재 하던 사람이 그 5억엔의 그 당시에 5억엔의 현금을 수령하게 들통난다든가 이런 그 굉장히 그 금권 정치의 어떤 그 흔히 말하는 요즘 말하는 끝장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그 비판을 받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본류 세력들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개혁을 주장하던 그 소장파 의원들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하토야마 전 민주당 수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오자와 이치로라고 하던 그 당시에 굉장히 간사장하면서 굉장히 그렇죠. 그 소장파 중에서도 그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자민당 내에 남아서 개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자민당을 탈당해 버립니다. 탈당하면서 그 반연립 정권을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그 자민당을 이제 정권에서 내려나게 하는데 자민당이 거기서 1년 있다가 또 치고 올라와서 다시 이제 복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탈당을 하는 걸 계기로 해서 그때까지는 이제 보수 본류 세력들이 쭉 자민당 내에 그 중심에 있으니까 네. 그 경제 성장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 한일 관계도 좋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탈당하고 난 다음부터 그 90년대 이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잃어버린 20년이라든가 일본이 그 장기 불황 터널로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그 비주류에 있던 세력들이 이제 그 자민당 내에서 등극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아베 신조 수상의 그 외할아버지에 해당되는 게 그 기시노부스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60년 안보 투쟁으로 이제 수상해서 물러났는데 그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뭐냐면 이 자주 헌법을 이제 지금 평화 헌법을 이거는 이제 그 점령군에서 강요된 헌법이다. 우리 스스로가 자주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걸 주장하고 그러면서 그 맥을 잇는 세력들이 지금의 자민당, 지금 현재 자민당을 좌지우지하는 세력들이 그 비주류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 본류들하고는 그 취하는 노선이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의 자민당이 많이 그 우측으로 기울게 되고 했던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지금 아베의 정치적인 스승은 고이즈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고이즈미가 아베를 키운 건가요? 그렇죠. 그 아베 수상은 사실은요, 1993년에 네.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일본은 우리 한국에도 많이 소개가 돼 있습니다만은 그 세습 의원들이 참 많습니다. 맞아요. 그럼 몇 대씩 그 예. 지역구를 물려주더라고요. 뭐 지금 아베 수상도 3대예요. 그런가요? 네, 가업으로 물려받고 있는 건데 그 아마 우리 한국 정서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렇죠. 부분일 거예요. 네. 근데 일본 사회에서는 그게 용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체적인 그 일본의 국회의원에도 수로 봐도 뭐 약 20% 정도가 세습 의원이고 특히 자민당 같은 경우는 더 많고 그리고 지금 아베 내각이라든가 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뭐 40% 이상이 거의 과반수가 뭐 세습 의원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아베 수상도 사실은 3대 그 세습 의원이고 그 양반이 이제 1993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자기 아버지 그 비서를 하다가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 아베 신따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아베 지금 수상의 아버지는 친한파 의원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요? 외무부 장관도 했었고 자민당 내 뭐 간사장이라든가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직책에 있던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구 후원회를 물려받아서 93년에 처음으로 이제 당선이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93년은 처음으로 자민당이 이제 정권에서 내려왔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셈이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뭐 주목을 못 받았어요, 사실은. 아베가요? 네. 지금은 아베 수상 얼굴 보면 굉장히 노회한 정치가 같은 그런 풍모를 풍기는데 그 당시에는 좀 호리호리하고 키는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어디 뭐 도련님 같은 그런 우리 흔히 일본에서도 그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정치가 있었는데